책을 단지 읽는다는 행동만으로 독서를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지적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도 당연히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되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야, 그거 많이 읽었으니까 그거 읽지 말고 이것도 읽어 라기보다는 그건 충분히 읽게 하고, 그러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채워주는 거죠. 바빠서 나는 그런 쪽에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그런 것 없이는 무작정 글을 읽도록 하는 게 결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독해력을 망치는 독서를 하면 독해력이 좋아질 거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독서를 잘못 해왔기 때문에 독서 능력이 늘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서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나 심하게는 트라우마라고 할까요? 이런 것까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독서를 하도록 장려하고 많이 권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성인 또는 청소년 10대 후반의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글을 읽는다든지 또는 시험이든 공부든 글을 읽는 것에 관계된 능력들이 부족하다면 제가 도움을 줍니다.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 중에서 책 읽기가 굉장히 힘든, 그리고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 말하자면 책 읽기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렸을 때 책을 읽으면 보상을 주는 거죠. 책을 읽었을 때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시간을 더 준다거나, 또는 읽은 페이지 수만큼 용돈을 더 준다든지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만큼 독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녀에게 강조했는데, 자녀는 왠지 책 읽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일단 더 읽으면 돼, 어렵더라도 읽도록 하면 독해력이 는다라고 하는 얘기들만을 그대로 적용했어서 지금은 굉장히 책 읽기가 고되고 무섭거나 어떤 면에서는 좀 화가 나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책 읽기라는 게 일단은 무작정 한다고 해서 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소설을 읽잖아요. 문학작품을 읽죠.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글 읽기 또는 그러한 세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이나 천문학이나 물리학 같은 우리가 실제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또는 숫자를 더 편안하게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정보와 지식을 쌓는데 능한데, 보통 보는 전래동화, 위인,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 접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리 읽으려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접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비계라는 게 필요해요. 교육학에서 비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비계라는 거는 가끔씩 이제 공사장 보시면 옆에 커다란 굵은 파이프로 이렇게 작업자들이 그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비계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 필요한 것처럼 옆에서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떤 장치 또는 개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 없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글 읽기, 무작정 글을 읽도록 하는 게 결코 성과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트라우마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나가면서 주변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고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무조건 읽게 하면 굉장히 독서를 잘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다 배우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은 부모들에게 퍼져 있는데, 이것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어디선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독서를 잘하는 아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컸는지를 보니까, 양치질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위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가 잘 읽더라. 이 말은 직접적으로 어떤 행동, 이걸 해, 책을 읽어 라기보다는 책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하거나, 또는 부모님이 책을 좋아하시거나 이 책 정말 재밌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그 책 읽기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좋다라는 걸 전달해 주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양치질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양육 방식을 갖고 있는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책 읽기도 책 읽어라, 몇 페이지 읽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죠. 어떤 행동,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것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행동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행동주의는 심리학이든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반성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책을 단지 읽는다는 행동만으로 독서를 잘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왔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그 주변에 수반되는 다른 무언가들이 있어 왔거나, 또는 그 아동이 읽을 만한 책을 골라서
해왔던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조화롭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께서 읽어라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화가 된 이런 운 좋은 케이스인 거죠. 글 읽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쌓이지 않더라도 그냥 무작정 읽으라고 내버려두면 또 벌어지는 잘못된 결과 중에 하나는 한쪽으로 쏠리는 독서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판타지나 어떤 특정한 영역에 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 영역에 대해서만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쪽, 어떤 아이는 과학, 어떤 아이는 소설, 어떤 아이는 뭐 공학, 뭐 아이들이니까 공학이라기보다 뭐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뭐 비행기라든가 한쪽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좁은 영역에서 지식들이 쌓이니까 웬만한 책을 읽어도 자기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은 정말 쭉쭉쭉 늘어갑니다. 하지만 글을 읽는 능력은 별로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영역으로 갔을 때 굉장히 서툴게 글을 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버려두지 않고 골고루 읽거나 아니면 골고루 물론 읽지만 당연히 그 아이가 좀 더 좋아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 쪽에서는 야, 그거 많이 읽었으니까 그거 읽지 말고 이것도 읽어 라기보다는 그건 충분히 읽게 하고 그러면서 너무 편중되지 않게 다른 것들도 세워주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의 읽기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읽기 지도, 무작정 책을 읽게 한다거나 어떤 뭐 학원에 보내서 독서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냥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아이가 잘 읽고 있는지 매니지먼트를 해주셔야 돼요. 바빠서 나는 그런 쪽에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직업을 갖고 계셔서 식사를 챙겨주실 수 없을 때 그냥 아이가 굶게 내버려두진 않으시잖아요. 어떻게든 먹을 수 있게 뭐 챙겨 먹어라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만들어 놓으시거나 아니면 뭘 사 먹을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그것처럼 독서라는 것, 지적인 습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분에도 당연히 부모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되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단순히 적용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